이런 공공기관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많은 실적을 내도 국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를 줄여서 돈을 벌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실적을 지금처럼 적게 내면 결국은 경영 악화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역시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와 이 부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우선 공공기관들 수익이 방금 본 것처럼 좀 줄어든 거를 놓고 이게 걱정하는 쪽과 또 괜찮다는 쪽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공기업들이 짊어진 게 재무 악화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전력 구입비가 늘어난 게 대표적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으로 환자의 부담이 좀 줄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 적자를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보도에 이제 직원들의 연봉이 좀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뭐 1% 정도 연봉이 높아진 것보다는 이 인력 자체가 늘어난 게 더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도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은 38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6천 명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일자리 질 재고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만 4천 명에 달하고 신규 채용도 49.8% 늘어난 1만 1천 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연봉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연봉 증가에 인원까지 같이 늘다 보니 공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몸집은 몸집대로 커지고 사업 자체의 수익성은 또 그거대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었다면 사실 정말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데 뭐 대책은 없는 걸까요? 네, 이 공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측면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책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상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정한다는 성과연봉제는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가 됐고 직무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있는 직무급제도 노조의 반대에 시행이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